남았을까? 예, 이 잠재식층 정신활동을 하는 우리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늘에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계속 해봅시다. 그럼.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고,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 신동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동. 어떻게 되냐면, 요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환경적인 이유도 많고, 전생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 부모의 그런 것들,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RNA, DNA가 그게 다 전생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특히 환경이 좋으면, 그러니까 얘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허라저라가 않는 상황에 살게 되면 이게 억누르지 않아요. 전생 기억이. 그리고 환경이 이번 생에 막 끌리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데 고요한 데 살게 한다든지 큰 집에 저택에서 다른 외부의 사람과 영향을 안 받으면서 산다든지 뭐 절 같은 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 때는 이 영향이 작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농축돼서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것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거기에 막 끌리지가 않아요. 관심이. 이해되시죠? 관심이 여기에 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체험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발현되는데 이게 보통 언제부터 여기가 6세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얘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좀 행동거지가 좀 특이해요. 3살, 4살 때도. 그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거 12세까지 가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좀 감안해야 되겠죠. 대왕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6살 때까지 기본적인 걸 배워가지고 이때 자기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사용해가지고 과거생에 많은 자기 다 아는 거, 과학이라든지 기타 지식 같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 모차르트. 서너 살 때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음악 표현 방법을 배우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6세까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국민학교병원 겨우 나오니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호박이 조금 하는 정도였는데 미적분을 풀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기억이. 그죠? 그래서 6살짜리가 뭐 김용용인가 우리 나이대에 있었는데 한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랬어요. 국민학교 미적분을 풀 수 있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소수 아주 꽤 많이 있어요. 세계를 보면 그런 경우가. 근데 그런 애들이 부모의 그런 영향으로 요구에서 관심이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뚜렷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 생에서 관심이 또 많아지면 여기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요것과 강은 이것 두 개가 강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작은 거죠. 이 두 개가 이 나이가 들으면서 이게 6세면 이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관이 생기는데 들으면서 강하게 두 개가 다르면 한 몸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12세까지 그런 현상이 나면 죽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12세까지 여기서 죽게 돼요. 갈등이. 또는 살아남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에서 갈등에서 이게 지게 돼요. 이게 이기게 되고 그냥 세상적인 12세가 되면 특히 성적인 그런 호기심이 많이 나면서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배하고 이게 줄어들면서 서서 이렇게 돼서 똑같이 보통 나이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신동은 보통 12살 넘어보면 보통 아이가 돼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환경도 하고 과거생에 그런 특별한 수행을 한다든지 전생에 수행한 상태로 죽었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또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출가해요. 소위 말하면 어린 나이에 그런 성지에서 살든지 어떤 수도 같은 데 살게 되면은 그냥 이 밖에 이 영향이 작아져요. 그죠? 수도는 분위기나 이런 것이 상관 그거니까 세상적인 거.
그래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행을 하게 돼요. 걔네들이. 그냥 보통 옛날에 했던 지식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했던 그걸 가지고 그걸 발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 환경도 그런 거예요. 그런 진리를 택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자기 과거의 진리를 치고든 것과 같이 들어가서 대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성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세 가지 수평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지금 우리 요가 과학의 정신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타골 같은 분이 있어요. 타골가 아주 대단한 분인데 우리 스승은 타골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타골은 그 아버지가 대법관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리고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서 육세가 들어가서 학교 갔는데 학교 애들이 거칠어가지고 걔들하고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교류.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스탑시키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들 해가지고 이제 초대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전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잠재적 가능성이 많았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완전히 발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뭐나 시를 써도 완전히 하느님이 되신 아니에요. 기탄자리, 정원사 이런 것이 있어요. 가드너 이런 것들이 그 깨달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학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의 본인 스스로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집안 환경, 부모가 그런 거 알고 그랬어요.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고 그냥 힘들어요. 지금 사.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해줘야 돼요. 일부 어떤 국가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아주 뛰어나고 아주 재능이 많은 애들한테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우선 교사들이나 환경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가 우리 교육제 시스템이 나름대로라도 이런 것을 요이치를 알아가지고 교육제도에다 넣으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뛰어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뛰어난 잠재성을 가진데도 현실적인 그 여건 때문에 아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돼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 미래 교육제도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생교육과 여기와 관계돼서 또 하나의 이유고요. 뭐냐?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면요. 그 육세 에고가 생기기 시작해요. 좋고 나쁜 것도 알면서 나너가 분명히 돼요. 여기서는 막 그냥 그대로 부모가 말하는 데 따르지만 여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6세부터 12세, 열대처방 또는 14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교육의 중요한 기간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때 뭐냐면 이고가 생기면서 그리고 동시에 잘못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과거생이 지배되는 그런 삶이 더 많아요. 과거생에. 그래서 이거는 요 때까지는 잘못이다 이런 것을 이번 생에서 그 판단하는 이런 게 이번 생에서 판단하는 이런 것들 가치관이 잘 정립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잘못을 하든지 잘하든지 사랑을 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키워야 돼요. 6살 이후부터는 7세부터는 7세 14세까지 4세까지는 암흑하게 잘과 잘못을 갖다 따져야 돼요. 야단도 치고 벌도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커가지고 성년이 돼서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때 사회에 부담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아주 큰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금 교육 그거예요. 교육이라는 이 영성의 인류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6세부터
7세 되면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14세까지는 아주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18세가 되면 그러니까 열대적으로 조금 성숙이 빨리 돼요. 아시죠? 좀 추운 데에서 늦고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한 살이 빨리 돼요. 성숙이 빨리 해요. 그래서 열대지방을 기준으로 하면 16세에 여기까지 차크라가 준비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은 이게 무슨 차크라냐면 여기에 양심 있는 차크라, 양심. 여기다 여기 손을 얹고 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양심 에너지가 있는 거, 옳고 그름은 분별, 책임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할 때 16세, 그러니까 여자 경우 16세일 때, 남자 경우 18세 추운 데서는 부터 요가 체조를 시키고 그러면은 요 준비된 호르몬 시스템에서 좋은 호르몬을 내기 시작하고 이 거치는 호르몬, 이기적인 호르몬들이 나올 때 그걸 줄일 수 있는 걸 해요. 그래서 18세부터 요가 교육을 시키고 명상을 시키면 그 애는 24세까지가 또 중요해요. 18세부터 24세 기간에 성인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간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인간 형성을 시켜야 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24세가 넘으면 이제 배우기가 좀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많아요. 30세 이전까지 괜찮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는 30세 이전에 출가해가지고 수행자가 된다는 놈은 절대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수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30세가 넘어서 그런 거 하려면 조사를 다 물어봐요. 왜 그러는가, 의도가 뭔지 기타 등등을 다 물어보고 여부를 결정해요. 50세가 넘어서는 거의 안 받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신체적으로 보면요. 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르몬이 성향하고 관계되니까 호르몬 형성과 많이 관계돼요. 신체적으로. 39세까지가 성장 기간이에요. 그다음 40세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49세까지는 수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18세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18세부터 49세가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에. 그 다음에 49세가 나오면 여러 가지 호르몬 나오는 것이 특히 뇌하수체라는 기타 등 높은 호르몬이 나오기가 작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연장되지만 그렇지 않아 보통 사람한테 50세가 넘어서 그걸 바꿔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69세가 되면은 69세 이후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것도 평소에 하는 사람은 또 연장이 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69세 이후에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행을 정말 한다면 49세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50세 전까지. 그 다음에 또 한 차례가 있는데 69세까지. 70 넘으면 이제 그냥 고정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70대 뭐죠 그게 진감 이런 의미가 다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이제 이와 같은 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기타 등등을 한다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이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보죠. 논리. 이건 간단해. 그냥 논리는 이제 컴퓨터가 우리보다 낫죠? 지금은 그죠? 그래서 봐봐요. 기억과 논리 두 가지가 합치면 이게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건데, 그죠? 그냥 남한테 외부로부터 들고 자기 개인의 경험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진리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일부는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식이라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걸 가공한 거고 개인의 그 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지식이라는 건데 기억을 통해서 정보가 온갖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기억에는 개인의 체험도 들어가요. 그죠? 개인 체험. 체험이 책에서 본 것보다 더 강하게 남아요.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하면
아직 낮은 차원의 체험인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인데 그게 체험이기 때문에. 그럼 많은 종교인들에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남게 돼요. 그죠? 그 요걸 가지고 이제 논리로서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그래서 정보를 갖다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권위라는 게 하나 있어요. 권위.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승이 준 걸 제가 단지 전달할 뿐이에요.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권위, 어서리티인데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얘기했다. 요새 대통령은 안 믿지만 뭐 깨달은 사람이 얘기했다.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다 다 믿어버리잖아요. 권위. 성경에 써있다 다 믿어버리잖아요. 한자라도 고치면 안 된다고 믿잖아요. 불경에 있다면 그게 권위라는 게 무서워 이게. 테스트 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지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그게 우리 이 층의 생각들, 행동을 갖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을 이시집어야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권위의 그런 도구마가 다 들고 공산주의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러는데 보면 70년 동안 1949년 독립되고 공산당 만들어서 공산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몰라요. 그 시대에 나오고 그 시대에 유효한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훨씬 더 성리학이라는 걸 더 훨씬 유학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최근에 그 사람들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불교도 더 훨씬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인도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정토 중에 그냥 아미타바 믿는 거야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와 같은 것이 권위 때문에 공산주의를 믿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에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내년이 동창이 다 철거되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게 주의인데 보통 주의라는 거 무슨 부디즘, 이즘이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진리하고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권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에 중요한 게 종교의 권위예요. 그죠? 종교에서 권위는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 천국 개념을 강조해요.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여기 있었잖아요. 4가지 본능 중에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는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인류의 해방을 절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인류를 갖다가 더 속박으로 만든 게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그걸 종교를 처음에 만드신 분은 전혀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 봉사, 가치감 이런 거 한 게있는데 그 뒤에는 계급제들을 만드는 것이 내가 성직자는 아니다. 나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조만간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올바른 소를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에 우리 인류 의식 진화가 오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구 치구 이동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점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같은 엉터리 권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 올바른 권위는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층이 아주 중요한 층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여기서도 체험도 그래요. 뭐냐면 종교적인 체험 또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체험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부처님은 이런 그 예를 또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을 가는데 집에 그 하얀 집은 벽이 있는데 줄이 까만 줄이 쫙 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딱 기억했어요. 자기 눈은 보니까 까만 줄이 있으니까 저 집은 참 하얗고 좋은 집인데 까만 줄이 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어. 내가 그쪽에 간다 그 집이 참 하얗게 아주 멋있는데 거기 줄이 딱 까만 줄이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집은 줄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집은 아주 하얗다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 아니 얘는 자기가 봤으니까 그 사람 줄이 없다는 걸 묻지 않는데 나중에 진리가 뭐냐면
그때 그 사람 같은 그 개미가 근데 불개미라는 이게 지나갔을 때쫙 열 멀리서 볼 때는 줄로 보이죠, 그죠? 자기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한번 체험하고 무슨 다른 사람들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2층이 엄청 우리 사람들 지금 지배하는 층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층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지게 돼요. 아, 내가 알았던 것이 그냥 그냥 엉터리였구나. 근데 그걸 잘하고 다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을 잘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빠른 진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논리 얘기했죠. 꿈이 있어요. 꿈도 빨리 할게요.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있고 예시적인 꿈이 있어요. 보통 꿈은 뭐냐면 여기서 이 정신활동을 잘 때 하는 거예요. 잘 때. 잘 때. 이제 자 봐봐요. 정의를 한번 봅시다. 보통 일반 세대 의식 깨어있는 지금의 상황은 이것도 작용하고 이것도 작용해요. 잡생각하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작용해요. 이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이거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해요. 그죠? 그게 일반이에요. 깨어있음 상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잠임은 뭡니까? 잠임은 뭐냐면 이것이 작동 안 해요. 그죠? 이것도 작동 안 해요. 그죠? 생각 안 하니까 깊은 잠, 꿈 없는 잠. 그 다음에 요건 작동해요. 요건 언제든 작동해요. 죽을 때만 몸을 떠나지.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꿈이 뭡니까? 꿈은 요건 작동 안 해요. 근데 요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작동하고. 그죠? 그게 꿈이죠. 꿈이. 그러니까 꿈은 뭐냐면 의식층은 작용하는데 이 잠재의식층이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재의식층은 지식층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지금 안 되는 하고 싶은데 논리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논리도 이치 안 맞는 꿈들 많이 개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보통 꿈이에요. 대부분. 보통 꿈은 특히 왜냐면 잘 때 음식을 늦게 먹든지 기타든지 소화하기 힘들으면요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면 그 가스가 어디를 좀 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여기 신경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깨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난센스. 뇌 세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들을 갖다가 짬뽕해가지고 마음껏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시적인 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음식하고 관계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평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잘 때도 그것이 일어나서 또 생각하는 것이 안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병 때문에 신경이 약해져가지고 조그마한 신경이 그거 되면서 하는 거. 이런 거 나왔어요. 신경하고 관계되고. 예시적인 꿈은 뭐냐면 깊은 잠을 잘 때예요. 깊은 잠을 잘 때 이것도 작동 안 하죠. 이것도 작동 안 하는 거 꿈은. 그죠? 깊은 잠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 맑은 사람들이 잡생각이 많이 안 나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지식의층이고 그냥 본능의층이기 때문에 진리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층은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진리층. 그래서 이 층은 메시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근데 평소에는 이게 하도 분주하기 때문에 이걸 못 읽는 거예요. 못 느낄 뿐이에요. 나 내려와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위에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굴렸어도 하고 싶은 생각 내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때는 그것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가 예시적인 꿈은 보통 새벽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자서 이게 조용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 파동이 내려오는 파동이 방해를 안 받아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눈을 깨면서 이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자기 가지고 있던 평소의 기억이 짬뽕이 돼버려요. 이미 즉시에.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진리의 그런 메시지라도 복합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나오고 평소 수행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갔으면서 예술교를 믿는 사람은 무슨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리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그 마든에 아는 그 메시지인데 그게 평소에 배웠던 이런 거 하려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서져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더 많을 때는 진리가 왜곡돼서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이 또 아주 또 큰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를 믿다 보다 근데 뭐 힌두교 그래서 누구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온갖 약 의사들 다 했는데 안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기도만 들어갔는데 깊은 잠을 자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층 중에 그런 인베이시가 내려오는 메시지가 내려가지고 딱 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떠냐면 어떤 힌두교 신이 나무 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 가서 그 뿔을 해가지고 해먹었더니 나서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들교 그 신을 더 믿어요. 그 엄청나지 않죠? 제 애가 죽을 애가 그렇게 나서 그런가 거기에 그 체험을 갖다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예시적인 꿈인데 예시적인 꿈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진리를 알려면요 명상하는 거예요. 또는 기도를 하든지 깊은 잠을 자든지 어떨 때 이것이 완전하게 조용했을 때 이게 들어가면 잠자지 않고도 이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깨달은 체험들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레벨에 들어갔을 때 많은 진리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많은 종교적인 진리, 예술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들이 나오죠. 이제 다음에 이제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굳이 꿈을 안 꿔도 수행의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무당들이나 기타 등등 가서 열심히 막 몸 깨끗이 하고 정한수 뜨고 뭐 해서 하다 보면 이런 데 들어가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으면 일단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기쁨, 슬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감정은 뭐냐면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아주 작아요. 동물 중에서 아주 진화된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진화된 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이게 엄청 잘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뭐다, 너는 이런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많은 일어나는 것을 갖다 훨씬 큰 증폭을 가지고 그래요. 기쁜 것도 증폭을 가지고 이게 인간 삶 아닙니까? 그죠? 동물들은 배고프고 뭐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사용.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 천국 개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고.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그게 육신이라는 게 하고 이거 두 가지가 작용을 안 해요. 고통받고 뭐 아프고 기쁘고 이런 그 육체적인 이런 기쁨은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고통을 받지 않아요. 나가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잘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느낌을 가지고 나는 참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갚아야 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그냥 받지 못해요 아직. 그러다 다시 육체를 받을 때 그때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업에 따라서 이게 한다고 나쁜 짓 했으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다가 이 생에 나와서 지옥과 천국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서 지옥, 천국, 무슨 화탕지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탕지에 가서 그걸 태웁니까? 육체가 여기 있는, 얼마 지나면 오대원수로 들어가는데, 그죠? 이게 다 종교적인 뜻구만. 그것이, 그냥 인류 지성이 컴퓨터가 최근에 뭐 수십 년을 발달했는데 똑같아요. 인류 의식도 이렇게 그냥 점프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돼요. 과학적인 영성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잘 활용하면 기쁨을 갖다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제한이 됐어요. 내적인 것도 있지만
수련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정신을 통해서 했지만 외적인 게 많아요. 왜냐면 아직 이게 욕구가 다른 대상하고 연결돼서 내가 좋은 사람 결혼해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내재적인 욕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개발해야지 항상 같은 기쁨을 느끼고 더 증폭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수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낮은 층의 마음을 갖다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수행의 필요성이고 명상의 필요성이고 영적 생활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지옥을 간다 처형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요. 초기에는 집중 때문에 낮은 층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오히려 더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어요. 눈이 떠가지고 눈이 뜬 다음에 그다음에 잘 가야 되는데 눈을 띄어주게 해가지고 잘못 인도는 스승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모르고 살다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일깨지고 나서 눈을 떠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길을 인도를 많이 잘못 받을 경우는 아주 눈 안 뜬 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그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스승을 못 만나는 것도 아까 같은 인연법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안에 과거에 그거 같은 행동을 좋아했고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그런 스승이 끌리게 돼요. 모든 것이 바이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공동생이다. 그래서 또 남은 스승 탓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스스로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걸 경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십시다. namaskar.